1단계 제시된 지문과 자료의 연관관계. 네. 그래프, 뭐 이렇게 둥근 표가 될 수도 있고, 막대 그래프라고 하죠. 그래서 숫자가 나오는 그런 표가 나올 수도 있고, 텍스트, 네, 이렇게 문장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을 해야 해요. 그래서 연결하는 연결 어미, 접속사라고도 하죠. 연결하는 말. 그리고 그런데 그 다음에 뭐 반면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요. 그냥 문장만 쭉 쓰면 마이너스, 네, 감점이라고 하죠. 점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연결이 글처럼 자연스러운 글처럼 이렇게 이어져야 해요. 그래서 연관관계를 일단 생각을 해본다. 그다음에 2단계는 자료 또는 자료나 표, 그래프의 내용을 바탕으로 써야 하죠. 그리고 내용을 바꾸면 안 되고 없는 내용을 붙여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나 표에 있는 그 내용을 모두 다 내용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채점, 점수를 이렇게 내는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정말 꼼꼼하게 보시니까 네, 잘 쓰셔야겠죠. 다음에는 자료나 표 또는 그래프에 나와 있는 숫자 많이 나오죠. 숫자와 내용을 빠짐없이 써야 한다. 물론 숫자를 전부 다 안 써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증가한다, 감소한다, 뭐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런 걸로 하더라도 모두 다 내용을 빠짐없이 써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정보, 자료를 이용해서 글을 쓴다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적절한 표현, 맞는 표현을 써야겠죠.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로 쓴다거나, 예, 증가하는데 감소로 쓴다거나 안 되겠죠. 내용이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접속어,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시된 내용을 연결해서 쓰고 같은 문법을 문장에서 반복하는 건 한국어에서 한국 사람들이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문법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이유입니다. 니까를 쓴다고 해서 뒤에도 니까 안 씁니다. 한 번은 니까 썼으면 어서 쓰고 뭐 는바람에, 기 때문에 이런 걸 섞어서 쓰는 거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같은 문법을 한 문장에서 반복해서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바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국어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어려워요?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요거 주의해서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쓰기 문제는 한번 써놓고 끝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자, 이건요. 채점 기준. 네, 앞에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보셨겠지만 여러 번 말을 해도 네,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용 및 과제 수행. 이건 뭐예요? 내용이 잘 들어가 있나 이것이 7점. 그 도표나 그래프 자료의 내용이 다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글의 전개 구조라는 건 시작하는 글, 그 다음에 본문 내용, 또 마무리, 결론, 끝내는 글 이게 순서대로 나와야 합니다. 한국어의 글쓰기의 중요한 그런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글의 구성 어떻게 시작하고 본론 중요한 말을 말하고 끝내는지 그것이 중요해요. 이거는 54번 문제도 정말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자, 다음 중심 생각이요. 여러분 읽기나 듣기 문제 연습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뭐예요? 문제 유형이 뭐였어요? 중심 생각. 내가 이 글을 왜 썼는가? 그 글 쓴 사람의 중심 생각을 알아야 하고 말하는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아야 하고 그렇죠. 그걸 반대로 하면 내가 글을 쓸 때 정확하게 내가 중요한 내용을 무엇을 쓸 것인가? 중심 생각.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자 수만 맞추는 것도 안 되고 내용만 그대로 카피, 복사해서 똑같이 붙였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자기의 생각이 잘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엔 언어 사용.
문법과 어휘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뭐 이런 거는 뭐 이 53번 문제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적절한 맞는 문법, 네, 그 긍정적 플러스의 내용인데 부정적 마이너스의 내용으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이 객관적 글쓰기라고 합니다. 제가 앞에 강의에서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객관적 글쓰기를 쓰는 거예요. 자기의 이야기, 에세이를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객관적 글쓰기는 뭐예요? 보통은 씁니다, 했어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했다, 그렇다. 그리고 나는, 저는 이렇게 내가 주인인 글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객관적 글쓰기예요. 내가 주인인 글은 어떤 글? 네, 주관적 글쓰기. 토픽에는 주관적 글쓰기는 별로 쓰지 않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은 보고서 쓰는, 또 신문 기사. 그 여러분들이 고급 그 토픽을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신문 기사, 뉴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뭐 꼭 뉴스 아니더라도 네, 책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글로 된 그런 것들을 많이 읽어보시면 아, 이렇게 쓰는구나 이런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에는 쓰기의 방법이 있죠. 어떻게 써야 하는가? 글쓰기에 적합한 어휘나 문법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씁니다, 어요,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조사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할 때 는, 이가 이런 거. 말할 때는 생략하죠. 밥 먹었어요? 밥을 먹었어요가 맞는데 말할 때는 밥 먹었어요? 예. 조사를 생략하지만 쓰기에서는 조사 생략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 다음 객관적 글쓰기. 그렇죠? 그래서 주관적 경험 이런 건 쓰지 않는다. 다음 문장을 길게 쓰지 마세요. 길게 쓰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짧고 명확하게 간략하게 쓰는 게 객관적 글쓰기의 요령입니다. 방법. 네. 그 다음에 한 문장 세 줄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주제에 맞게 네, 이 문제에서 원하는 그 주제에 맞게 시제를 통일한다. 이건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를 네, 통일하라는 거죠. 시제는 현재, 미래, 과거 이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통일하고 일관성 있게 앞에서는 계속 과거형 쓰다가 뒤에는 미래, 을 것이다 뭐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일관성은 앞과 뒤 끝까지 똑같이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제나 내용이 과거의 일이면 과거 시제로 쓰는 것이 좋죠. 대부분은 네, 과거의 어떤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경우가 많겠죠. 그 다음에 제시된 분량, 이건 뭐 너무 중요하죠. 200자, 300자.